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영화 올드보이로 깐느박이라 불렸던 박찬욱이 귀환했습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을 두고 박찬욱은 이 작품은 예술영화를 표방한 상업영화이니 재미있게 보라고 관람을 종용했습니다. 감독의 말처럼 이번 작품에는 박찬욱식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때론 변태적이기도 한 불쾌하고 불편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대신 이토록 우아한 사랑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고전적인 비장미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흔하고 뻔한 것을 경계하는 그답게 사랑을 빼고 사랑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헤어질 결심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나 농밀한 애정씬, 혹은 연인 간 밀당이나 질투, 권태 등 로맨스적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어긋날 수밖에 없는 언어와 표정, 심리만으로 사랑이라 불리는 것의 밀도와 부피를 채워갑니다. 박찬욱은 이 작품에 대해 어른을 위한 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단순히 연인 간 사랑이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과 불가피하게 파고드는 마음, 그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안개 낀 거친 바다 위에서 사라져버린 설애를 목 놓아 부르는 혜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관객들은 사랑이라 불리는 것들에 실체 없이 다가가 본질에 닿고 마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존재하는 안개처럼 말입니다. 이 영화 속 안개는 그래서 배경이 아니라 주제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1부의 산과 2부의 바다로 나뉘어 전개되는데 1부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 설애를 바라보는 형사 혜준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스릴러라면 2부는 혜준의 사랑을 발견한 설애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로맨스 구조를 취합니다. 하지만 스릴러와 로맨스는 한 덩어리로 엉켜 피의자와 형사 사이에는 의심과 관심이 경계 없이 넘나듭니다. 반듯하고 출중한 능력을 지닌 형사는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의 아내 설애를 피의자로서 맡게 되는데 그녀는 미립국 중국인 출신의 간병 일을 해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추조실에 들어선 설애는 처음에는 등을 굽히고 불안해하지만 친절한 형사가 건네는 따뜻하고도 사려 깊은 태도에 허리가 세워지고 당당한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혜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 잠복 수사는 호감했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관찰 사이를 넘나듭니다. 그는 언제부터 그녀에게 매료되었을까요? 무엇이 정석과도 같은 형사 마음에 균열을 일으켰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할 수 없음이 진짜 사랑인지 모릅니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사라진 후 더 이상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두부 모처럼 자를 수 없는 모호함을 그 속성으로 합니다. 혜준이 후배 수완에게 말하는 잠복해서 잠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잠복하는 거야 라는 말은 얼핏 언어 유희 같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후이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의심과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애의 감정은 금기의 영역에서 더욱 격발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호하고도 설레는 감정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으며 피의자와 형사라는 구도는 그것만으로도 긴장을 유발케 합니다. 혜준이 설애의 집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내뱉는 저녁은 또 아이스크림, 그것도 식사라고. 식후 후변은 안 됩니다. 우는구나 마침내 와 같은 혼잣말은
범인을 지켜보는 형사의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그녀 역시 감시당함이 아닌 믿음직한 남자의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후 혜주는 아내 정한의 "너 아까도 사건 생각했지?" 라는 질문에 순간 이렇게 답합니다. "젊은 조선족 여자가 산에서 죽은 사건, 늙은 남편이 불쌍하더라고 라고 뒤집어 말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 혜준의 심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향하는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자 죄의식을 보여줍니다.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해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혜준은 사건을 마주하기에 앞서 눈에 인공 눈물을 넣으며 언제나 똑바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설애를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제3자의 눈에만 보입니다. 수환이 선배 혜준에게 "피의자가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였으면 바로 기소했을 거잖아요 라는 말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일부의 마지막, 설애의 알리바이는 입증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우연한 계기로 혜주는 설애가 남편을 살인한 진범임을 알게 됩니다. 설애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준 형사 혜준을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녀 앞에서 분노에 떠는 혜준을 대하며 설애는 몰래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생존 본능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지켜줄 리가 없는 사람이 설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 폰에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라는 혜준의 범죄 증거인멸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도 마음을 접을 수 없는 한 남자의 절절함 역시 기록됩니다. "내가 품이 있댔죠.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가 그것입니다. 혜준이 떠나고 난 후 설애는 붕괴의 뜻을 찾아보며 자신을 지켜준 한 남자의 곡진함을, 그녀가 받았던 사랑을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직업 윤리가 목숨만큼 중요했던 형사가 설애를 살리기 위해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후반 등장하는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라는 설애의 대사는 박찬욱 멜로의 정곡을 겨눕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나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박찬욱에게 사랑이란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미끄러짐입니다. 설애와 혜준 사이에 끼어있는 통역 앱이 갖는 공백과 틈이 보여주듯 사랑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그 또는 그녀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없고 갈망할수록 애달아지고 멀어져만 갑니다. 중국에서 엄마가 죽고 한국인 외조부와 엄마의 유골 단지를 들고 이 땅에 미립국한 설애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입니다. 그녀가 가축에 인장 새기듯 자신의 몸에 이니셜을 새기고 폭력을 일삼는 남자 기도수를 남편으로 맞은 이유는 제 얘기 듣고 울어준 단일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헤어질 수 없음은 중국으로 송환될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는 말에 높은 곳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녀는 목숨 걸고 절벽 위로 올라가 그를 밀어뜨립니다. 그것 말고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여자마저 소유물로 보는 기도수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소유욕을 대표합니다. 이후 설애가 결혼하는 두 번째 남자 역시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정말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자를 빙자한 사기꾼 같은 두 번째 남편은 설애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지만 그의 태도 어디에도 사랑은 없습니다. 설애는 중국인을 이어주는 브로커로서 돈벌이 대상에 불과했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질투를 느끼면서도 그녀를 폭력 앞에 방치하는 남자였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도 에로틱한 몸짓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소유욕이나 자기애에서 비롯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바닥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같은 이타성에서 비롯합니다. 형사로서 붕괴된 혜주는 아내 정한이 표상하는 안정된 곳에서 소시민으로 늙어갈 것입니다. 설애를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난 그가 정한의 말처럼 시름시름 늙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붕괴는 무너지고 망가져본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압니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도 없는 삶을 살았던 설애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죽음을 택한 혜준의 결기를 사랑이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답하기 위해 그와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또다시 피의자가 되어 형사 혜준에게 자신이 살해범이라는 증거를 돌려주고 그를 붕괴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별에 앞서 누가 뭐래도 내 맘속에 사는 호미산에 혜준을 데리고 갑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그동안 너무 무거웠어요. 이제 못 들고 다니겠네. 믿음직한 남자 데려왔어. 라며 혜준에게 유골을 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설애처럼 이민자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천혜고와 여자에게 혜준 씨 같은 바람직한 남자들은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니까가 현실입니다. 얼굴 보고 한마디라도 하려면 살인사건 정도는 일어나야 하죠는 둘 사이의 계층성을 보여주는 정확한 말입니다. 설애는 혜준을 통해 사랑보다 더 귀한 존엄성 있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품위와 품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혜준은 설애가 지닌 꼿꼿함에서 서로가 같은 종족임을 알아봅니다. 설애의 꼿꼿함은 내 처지가 어떻든 자기 윤리의 확실성과 당당함에서 비롯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고통 앞에서 살인자가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편히 보내드리거나 간병노동에 진심인 건 모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자기 윤리를 지키는 당당함과 솔직한 태도가 설애의 품격이고 어쩌면 그것이 혜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 소명을 다했다 여긴 설애는 자기식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혜준의 아무도 찾을 수 없게 핸드폰을 버리라는 말이 그들 사랑의 봉인임을 안 그녀는 핸드폰 대신 제 육신을 바다에 던지기로 합니다. 설애는 혜준을 붕괴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 썰물대에 맞춰 해변의 모래를 파고 흙무덤 안에 자신을 가둡니다. 들이닥치는 파도는 그녀가 쌓아 올린 흙무덤을 붕괴시키고 설애를 신화 속 사랑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했던 산해경이 기이한 일들을 다룬 중국의 오랜 문헌이듯 그녀는 혜준과의 사랑 이야기로 산해경의 일부가 되어 신화로 남을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혜준은 무섭게 들이닥치는 파도 앞에서 설애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칩니다. 제 발밑에 정인이 있는 것도 모른 채 허공에 메아리 쳐지는 그의 목소리는
미결만이 영원한 사랑으로 박제되는 사랑의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미결 사건을 잊지 못해 벽에 붙여놓고 매일 들여다보는 혜준의 수사 방식을 아는 설애는 스스로 미결 사건이 되는 방식으로 혜준의 가슴에 영원히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꼿꼿한 설애의 사랑 방식입니다. 산에서 시작한 영화는 바다의 경랑으로 끝이 납니다. 설애는 다른 중국인들과 다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항일 운동가 개봉석의 후손이고 산을 좋아하는 엄마는 설애가 속상해할 때마다 한국 가면 내 산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호미산은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녀 산입니다. 산처럼 반듯하고 굳건한 그녀는 그럼에도 산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해풍에 떠밀리고 파도에 휩쓸리듯 살아온 것이 그녀 인생이고 결국 바닷속 인어가 되는 것으로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설애가 떠난 자리엔 안개만이 자욱하고 거세지는 파도 위에 목 놓아 우는 한 남자만이 서 있습니다. 공무도화가의 백수광부처럼 그 역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갈지 아니면 현실로 걸어 나와 세속의 삶을 이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안전을 표상하는 안의 정화는 없습니다. 그녀는 석류와 자라를 들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가볍게 혜준과 헤어질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혜준과 설애의 사랑의 미로는 다릅니다. 그들은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형사로 다시 이포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에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로 응수합니다. 무시무시한 살인범임을 확신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접을 수 없는 형사임을 알기에 혜준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 설애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냐고 대받아칩니다. 그들 마음의 진실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늘 어긋나고 지연되고 미끄러집니다. 오직 미결의 사건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영화 헤어질 결심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끝이 났을 때 끝임을 비로소 압니다. 망가지고 깨져도 돌이킬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박찬욱의 멜로는 사랑의 행위가 아닌 그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담아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은 그리고 그들 관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애가 입은 녹색으로 보였다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청록색 원피스처럼 그들 마음 어디쯤엔가 있을 터이지만 이포 바다의 안개는 그것마저 가립니다. 김승옥 소설 무진기행에서 안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사랑 역시 안개와 같지 않을까요? 엔딩곡으로 흘러나오는 정훈이와 송창식이 부르는 노래 안개는 우리의 마음을 사무치게 합니다. 멜로를 신화로 만들어 놓은 박찬욱. 그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